네, 투자 알고리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네. 감격의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강한 장이 얼마만인지 거의 네. 4년 만이잖아요.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이 정말 급등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땐가 일각에서는요. 시장이 지금 3,000원을 안착했기 때문에 더 강한 장세가 연출될 거라고 하거든요. 조정 없을 거다. 지금 빨리 시장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이야기 있던데 반도체부터 우리가 담아봐야 할지 체크해 볼게요. 일단 하이닉스가요. 지금 30만 원 거의 목전까지 왔어요. 삼성전자도 오늘 다행히 6만 원 넘어서는 흐름인데 하이닉스 쪽은 지금 HBM 쪽으로 너무 기대감이 강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하이닉스는 계속 같이 간다라는 얘기 나와요. 지금 뭐 40만 원 얘기도 나오거든요. 하이닉스 30만 원은 가뿐할 것 같고 네. 뭐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얼마 전만 해도 30만 원 이야기하고 이제 28만 원 찍었으니까 이제 40만 원 떠들어야 이제 이 가격에도 하이닉스를 사겠죠. 사람 심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장이네요. 하이닉스가 오늘 8% 급등하고 삼성전자는 다시금 6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지수도 급등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반도체가 이끌어줘야지만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폭은 크게 나온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네. 물론 그동안에 하이닉스가 고군분투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 소부장들 글쎄요 뭐 지금까지 3천까지 오면서 이렇다 할 뭐 주도주라고 뭐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니었죠. 근데 오늘은 명실상부한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닉스 먼저 얘기할까요?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210조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50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60% 수준까지 도달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기록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뭐 이제 좀 약간 호사가들은 이러다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뭐 추월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건 뭐 모르긴 몰라도 먼 미래 이야기일 수 있고요.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60% 육박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은요. 자, 기관 외국인들이 보통 우리 시장을 들어올 때 인덱스를 추정한다고 했을 때는 대표주로 삼성전자를 무조건 샀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60%를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굳이 코스피 추종하는데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야 되라는 시각이 기관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로도 코스피 지수 추종 가능하지 않아 이런 어떤 인덱스의 효과가 지금 SK하이닉스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추종할 때 선택지가 많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일단 이렇게 그냥 무조건 담았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LG엔솔을 담아도 되고요. 아니면 SK하이닉스, LG엔솔을 담아도 지수 추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상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하이닉스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수급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HBM의 굳건한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런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의 도전, 삼성전자의 도전, 지금 다 따돌리고 있는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SK하이닉스는 HBM에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 조금 더 내러티브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30만 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가격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만 또 올해 예상 PR을 따져보게 되면 아직 10배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밸류에이션상으로 아직은 또 싸다라는 논리가 아직 먹히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이 굉장히 탄력이 강한 모습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도 네. PER 10배를 하회를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아직도 싸다라는 인식이 네. 있는 거군요. 뭐 기관 외국인들의 논리겠지만요. 네. 그 부장이 내일 마이크론 실적 공개되잖아요. 네. 그거 실적 공개되고 나면 약간은 조금 바뀔 수도 있을까요? 여론이 삼성전자 쪽으로? 마이크론이 사실 올해 지금 아마 저점 대비 거의 주가 2배 오른 걸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델이나 HB 같은 미국 쪽의 그 빅테크 기업 중에 레거시를 대변하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호실적의 배경이 무엇이냐. 결국엔 전통적인 레거시 쪽이 기업 부분이 크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그럼 분명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우호적일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좀 크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HBM에 대한 그런 논란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 가격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고요. 그것은 미국 시장에서는 그대로 투영돼서 반영이 됩니다. 뭐 대리나 HP, 마이크론의 주가 추이 뭐 좋은 걸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개연성은 충분하다 보는데요. 근데 삼성전자를 또 수급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또 달리 해석을 해볼게요. 아마 동상이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K하이닉스는 기관 외국인들의 논리, 여전히 싸다, 뭐 이런 논리, 이거 사실 기관들이 붙이잖아요. 개인들은 벌써 차트 보면 이렇게나 올라 있는데 이거 사야 돼 하지만 기관 외국인들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소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SK하이닉스는 그런 논리로 좀 더 움직인다고 보면, 자, 동학개미들이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이제 65조 원까지 확 올라와 있어요. 그런 동학개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직관적으로 싸다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9만 전자, 10만 전자 그렇게 외치던 분들이 귀환하신 거거든요. 저 9만 전자도 받고 이제 10만 전자를 노리던 그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라고 하는 순간에 그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 싸다라는 관점들.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최근에 부동산도 굉장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물론 집을 파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전세를 하나 놨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반도체 톱톱을 딱 보니까 하이닉스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삼성전자는 왜 이래? 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아마 개인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죠. 제 생각에는 네. 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네. 학습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이랑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네. 삼성전자가 아직은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으니 뒤처지고 있구나라고 네. 인식하면서 오히려 또 하이닉스로 몰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뭐 되지 그러신 않을까요? 분들 뭐 계시긴 하겠지만 네. 여기서 이제 정말, 또 하나의 네.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제 수급적으로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동상이몽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에 SK하이닉스가 질주한 것은 맞는데 네. 반도체 소부장을 이끌어줬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아, 단독 군집성은 질주였다? 굉장히 약했죠.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섹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움직였을 때 비로소 군집성이 확대되는 특징도 분명히 아, 있습니다. 전공정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물론 반도체 투톱이긴 합니다만 HBM 어떤 내러티브로 인한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반영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마이블만 기다리시는 반도체 어떤 군집성 이 확대는 결국에 삼성전자의 귀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리뷰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뭐 고집 부리고 우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삼성전자가 그날 어땠는지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백날 급등에도 소부장 꿈쩍도 안 하는 날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들. 그러면은요, 네. 부장님 소부장단 안에서 좀 눈여겨 보시는 종목도 있으세요? 아까 힌트 다 주셨네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삼성전자에게 우호적일 수 있느냐. 그럼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떤 레거시에 기인한 비중이 좀 더 기여도가 높았다고 했을 땐 삼성전자를 촉발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소부장 쪽에서는 레거시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질주 속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레거시 쪽의 상대적인 추세나 강도가 좋았다라는 점을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는 전공정 레거시 쪽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순간부터 소부장의 군집성 탄력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전공정 레거시 쪽에 대한 관심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네. 유진테크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유진테크. 예, 유진테크 최근에, 같은 네. 전공정 레거시 기판 디램 검사 장비 이쪽 포괄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과연 이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인 테마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마이크론 실적 귀추가 주목되네요. 내일 함께 체크하시죠. 자, 다음은 저희 로봇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딱히 막 강한 이슈는 없거든요. 근데 로봇이 지금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을 돌리려고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도 있고요. 이미 추세 상승을 시작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활황을 띄운다고 했을 때 로봇 섹터가 주도 섹터로 들어갈 가능성은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유 없이 오르기도 하고 이유 없이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로봇주의 상승은 이렇게 봐요. 테슬라의 일단 급등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봇택시가 드디어 출시가 됐지요. 그래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의 평가는 미지근합니다. 뭐 차선을 뭐 잘못 바꿨다 이런 뉴스도 그렇게 있어요. 뭐 호평은 아닙니다만은 어쨌건 출시가 됐으니 그런 기대감이 후반영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로봇주가 최근 상승장에서 또 소외된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수급이 좀 이쪽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확 쏠리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로봇주를 볼 때는 물론 성장주다 뭐 내러티브 다 중요한데 사실은 좀 테마군에 좀 그치는 그런 경우들 예를 들면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의 굴레를 벗어나서 명실상부하게 시장의 주도 테마로 등극을 하는 주도 섹터로 등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만 로봇주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적인 시세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로봇주가 무궁무진한 어떤 좀 성장 기대감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아이죠, 로봇주는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로봇주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미래, 정말로 하얀색 도화지에 스케치하기 나름이고 칠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런 기대감을 가진 지도 몇 년. 글로벌 로봇 기업들을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아직도 무슨 뭐 관절, 웨어러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굴지의 로봇 기업 대비해서 사실 뭐 가시적인 실적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뚜렷한 어떤 섹터, 어떤 분야나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로봇주는 그냥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수급이 있을 때 좀 테마적으로 시세가 반복이 되는 그런 패턴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뭔가 좀 드라마틱한 어떤 좀 혁신적인 부분들을 우리 기업들이 드디어 해내면서 글로벌 어떤 좀 점유율을 높여간다면은 뭐 추세적인 방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테마적인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트레이딩하기 좋겠죠. 그래서 뭐 엔젤 로보틱스 정도가 아직 안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는 지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주도 섹터로서 자리 잡을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로봇주가 전반적인 반등을 한다면, 키 맞추기 반등을 한다면 엔젤 로보틱스 정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세 번째 키워드 저희 지금 네카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카카오는 플러스권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네이버는 아직은 뒤지부진한데 최근에 많이 오르고서 이제 조정이라 쉬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되면서 카카오뱅크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가 다시 한번 그 코로나 때처럼 그 부흥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쪽의 시선을 계속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네카오가 지금 일단 시장의 주도 섹터로 이제 등극한 배경은 신정부에서 AI 수석이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나왔죠. 일단 그게 촉발이 됐죠.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이 AI 수석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금 색깔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카카오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까지 붙어서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뭐 카카오페이니 뭐 카카오뱅크 이런 쪽 그러니까 카카오 뭐 뱅크가 사실 뭐 AI 기업이라고 하기엔 아직 좀 모자람이 있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네카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조정을 받더라도 장중 조정으로 그치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게 주도주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지금 상승장에서 보통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요. 보통 장중 조정으로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신다면 결국엔 장중 조정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AI 소프트웨어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투트랙 전략으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이 AI 소프트웨어의 지금 큰 축은 한쪽은 실적과 인덱스군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삼성, SDS, 더존비즈원, 한글과 컴퓨터 이런 류의 종목들은 실적이 꾸준히 나고 있으면서도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인덱스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화기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좀 테마군의 어떤 중소형 어떤 AI 소프트웨어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코솔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난 테크놀로지, 솔토룩스, 마음 AI. 그리고 코솔마로 대변되는 테마군의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수급을 양분해서 기관 외국인들은 큰 쪽,
그리고 개인들은 작은 쪽에서 지금 열심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도 테마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AI 소프트웨어가 예전에는 왜 테마에 그치느냐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토로했던 사람인데 네네. 이제 주도주로 등극했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갈게요. 네. 인덱스군에서는 아직 엠로가 덜 올라 있습니다. 엠로 어제 또 관심 있게 좀 예. 투자자들이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급한 거예요. 네카오 많이 오르고 삼성 SS 급등하고 한글 컴퓨터 급등하니까 자 바스켓에 담을 수 있는 거 뭐 남은 거 있어 하다 보니까 이제 엠로로 이제 어제 수급이 확 쏠리는 맞아요. 거죠. 예. 엠로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테마군 중에서는요 이미 콧솔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 이제 시세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SP 소프트 같은 종목은 소프트. 지금 바닥권에서 아직 기지개를 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무난할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에서 지금 인덱스 성격 하나랑 테마 성격 하나랑 이 두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카카오를 조금 더 여쭤보자면 사실 카카오는 지금 AI 성격보다는 네. 스테이블 코인 성격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지금 페이가 거래 정지되면서 뱅크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은데 네. 뱅크 말고 최근에 올랐던 게 뭐 LG CNS, 삼성 SDS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네. 큰 종목들이 있어요. 네. 이 종목들은 지금 좀 추격을 해서라도 내 포트에 담아야 하는 걸까? 하나 없으니까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카카오 쪽 지금 그룹주 안에서 네. 혹시 좀 접근할 만한 종목 있다고 저는 보세요? 오히려 카카오그룹주가 AI 소프트웨어 본연의 모멘텀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이 붙었기 때문에 좀 더 오버슈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AI 소프트웨어만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는 이제 플러스 알파의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AI 소프트웨어의 본연의 목적에서 본다고 하면 네카우 중에 저는 오히려 좀 네이버가 조금 더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네이버가 훨씬 더 있고요. 그리고 쪼개기 상장에 대한 논란도 없었고 여러 가지 좀 구설수가 없는 쪽이 네이버이기 때문에 전 카카오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AI 소프트웨어 딴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전력 설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강하거든요. LS 일렉트릭이 이제 버티브에 냉각 시스템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엔비디아 팀에 들어갔다. 오늘 역사도 신고가입니다. 근데 LS 일렉트릭만 오르는 게 아니라 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군집성이요. 전력 설비 전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본격적인 상승 시작인가요? 군집성이 그렇게 강한가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군집성 안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LS 일렉트릭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뭐 산일전기라든지 뭐 HD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상승 탄력이 안 나오고 있고 물론 뭐 앞서 이제 보여주신 설비주도 보게 되면 앞장만 급등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따라가는 거니까 저는 오늘 전력 설비주가 군집성 강하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LS 일렉트릭만 지금 홀로 질주한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어제 뭐 사실 NXT 그 시간에 그 장우 거래에서도 뭐 급등하는 부분이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전력주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주 이쪽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옥석 고르기 구간이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너에 나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논리가 있죠. 시장 좋잖아요. 아무거나 대충 사서 수익 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기 많이 오른 데 가서 그 옥석 고르기까지 하면서까지 왜 거기서 뭘 하시려고 하시냐. 그 말씀을 제가 전력 설비주 쪽에서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전력 설비주 쪽은 옥석 고르기 구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좀 군집성을 확대하고 있는 이를테면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도 오늘 또 좋은 모습이네요. 이런 쪽. 그러니까 바닥에서 군집성을 가지고 일제히 올라오는 섹터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네. 전력 설비주뿐만이 아니라 조방원 다 옥석 고르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섹터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쪽이 쉬운 선택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시장을 심플하게 우리가 네.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보자. 네. 네. 굳이 옥석 가리기 할 필요 있겠냐라고 하셨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요. 3분기에 전기요금 동결에도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고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고 사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한국전력이에요. 주가도 많이 올랐고 사실 고점에서 조정 나왔거든요. 지금은 정말 같이 외국인하고 결을 같이 해서 근접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전력은 저도 보면서 얘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싶을 정도로 사실 오를 이유가 있었나 싶은 뭐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뭐 최근에 일단 오를 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가 이른 좀 더위가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력 수요가 좀 폭증을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이 동결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최근에 좀 원화 강세 쪽이 원가 개선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까지 급등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은 좀 갖고 있는. 그리고 한국전력은요. 이럴 때 따라가시면 보통 물려서 몇 년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그냥 가십성으로 이렇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굳이 안 하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고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 챙겨드렸고요. SK증권 영업부 조성욱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